중국의 리오프닝과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이 겨울 시즌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라 이 세 가지 호재가 지금 겹치고 있는 국면이구나. 지금처럼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과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 봉쇄가 완화됐던데 이 기대감에 따른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키피디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역으로 다시 질문해 볼게요. 리오프닝, 즉 코로나 상관없이 밖에 돌아다니고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온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까요? 얼굴이나 그러니까 피부에 관련된 게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다녀야 되는 만큼 기존의 사람들이 마스크 속에 숨어서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피부 미용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피부 미용 관련된 주식군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특히 이 피부 미용 쪽이 호재가 무려 지금 5개가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미용 관련 5개 호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들은 또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우선 호재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호재입니다. 우리 큐피디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중국의 리오프닝이 그 첫 번째이고요. 중국은 사실 약 한 3년 만에 기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다른 국가 대비해서 중국은 엄청나게 높은 강도의 봉쇄령을 조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코로나에 시달리면서 또 경제활동대로 못하는 시기가 이어졌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길게 이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국가들은 점차 리오프닝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의 이 성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10월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의 대규모 탈출 및 시위 활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광저우 지역에서도 시위 활동이 나오면서 백지 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다수의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막 승을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지 시위 이후 약 열흘 만에 위드 코로나를 발표한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10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3년 동안 고수해왔던 제로 코로나 주요 정책들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들로 전환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점차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겠고, 주가는 기대감은 선반영 관점에서 봤을 때 아하, 이제는 중국의 그러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움직임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점차 커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 호재의 2번째는요, 바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점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국내 기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흐름이 연출되었었던 만큼 이번에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나온다면 진정한 의미의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부 미용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부적 호재 요인으로는 지금 피부 미용 산업 내 기준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바로 또 첫 번째 호재입니다.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차례 받아본 경험자로서 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받는 게 더 나아요. 여름에는 태양볕이 또 뜨겁기 때문에 이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을 때 그 피부가 굉장히 또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사로운 그 햇살을 딱 직면하는 것부터가 너무 아프고 따갑거든요. 또 여름에는 땀이 또 많이 나잖아요, 더우니까. 근데 얇아져 있는 피부막에 땀샘이 계속 배출이 된다면 이게 또 따끔따끔 엄청나게 또 아픕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여름 말고 겨울에 좀 시술을 받아라 라는 식의 조언도 많이 할 정도로 겨울에 이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과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이 겨울 시즌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라 이 세 가지 호재가 지금 겹치고 있는 국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호재는 이 업체 내의 소모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환자들에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소모품 매출 비중을 높이면서 실적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 판매하면 끝나는 의료기기 제품과는 달리 소모품 매출은 기기가 팔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탄탄한 실적을 받쳐주는 주요한 매출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업체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심지어 마진율도 7, 8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도 이 레이저를 맞을 때 그 앞부분에 들어가는 그 침 같은 소모품들을 환자 한 번 쓰고 나서 버리고 다시 한번 또 새로 쓰고 이러한 구조로 발생을 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야, 이게 또 위생적이고 좋다라는 선호도가 높아서 전체적인 업체의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자꾸 높아지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표 업체인 클래시스의 매출 거의 약 40% 정도가 소모품이 차지하고 있고, 원텍과 루트로닉 같은 업체도 소모품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호재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 피부 의료기기 관련 주들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고 있는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이 더더욱 매출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피부 의료기기 쪽은요, 여러분들이 시술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받으면 약간의 중독이 좀 돼요. 왜냐?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내 모습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옷이나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명품 가방, 핸드폰 이런 것처럼 한 번 사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 미용 쪽은 꾸준한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과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바라봤을 때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모멘텀 호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투자 관점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면, 중국의 의료기기 임상 허가 자체가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랑 또 더불어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이 기간 자체가 무기한적으로 연장에 가까운 불확실성 요인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피부 의료기기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고, 특히나 글로벌 3위 피부 미용 시장인 중국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중국 리오프닝이 또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미뤄졌었던 중국 내의 의료기기 허가 프로세스 정상화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허가를 앞두고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의 투자자로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크게 3개 기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북미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포텐자 라는 장비를 보유한 제이시스 메디칼. 두 번째는 중국 시우안 그룹과 총판 계약을 무려 180억 원으로 마친 실펌 X를 보유한 비올. 마지막 세 번째는 10월에 FDA 승인을 받은 올리지오를 보유한 원텍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최근 원텍이라는 기업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 중국 시장에서 비침습 RF 기기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 장비 자체가 피부를 직접적으로 절개하거나 침투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착착착착착 들어가면서 큰 피부에 마찰, 상처 이런 것들 없이 시술을 받으면서 또 금세 피부가 좋아지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기의 특징이 또 뭐냐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바로 다음날 화장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내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당장 내가 막 얼굴에 상처도 많고 뭐 화장도 못하는 상태로 있기보다는 상처도 크게 아프지 않고 오히려 화장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비침습 RF 기기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와 관련 장비가 솔타 메디칼의 써마지만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현재 국내와 대만에서 인기가 높은 경제 제품인 올리지오, 이 장비를 갖고 있는 원텍이라는 기업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리지오는 중국의 허가 신청을 작년 9월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봉쇄 완화가 점차 됐을 때 내년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기에 주가는 기대감은 선반영, 아하, 슬슬 내년을 앞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흐름이 더욱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광대 쪽에 살이 너무 없어서 이 보톡스를 맞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이러한 국면에서는 보톡스, 필러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또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짧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 중국의 보톨리눔 톡신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톡신 제품이 총 4종인데 그중에 우리나라 제품은 휴젤의 레티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필러 시장은 약 20개 정도의 제품이 정식으로 인증받게 된 상황인데 그중에 우리나라 제품이 LG와 휴메딕스, 대웅제약, 휴젤, 제노스 등이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 하이난성 특별 수입 허가까지 획득한 상황입니다. 대표 2기업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휴젤인데, 휴젤은 올해 기준 중국 매출 비중이 약 11%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겠고요. 2018년도 톡신제제 보툴렉스의 임상 3상 완료 후 2020년 10월 중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최초로 톡신 정식 시판을 획득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휴젤은 올해 4월 필러 제품 정식 허가로 톡신 필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번들링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에 중국 시장에서의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겠고요. 톡신 제품 FDA 승인 시점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모멘텀도 풍부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플러스인데, 이 기업은 올해 기준 중국 매출 비중이 약 7, 8%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필러 2종이 올해 7월 중국 하이난 지역 특별 수입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올해 5월 치민 헬스 매니지먼트와의 업무 협력 계약과 그 다음에 2월에는 츠만 건강검진 그룹과의 프랜차이즈 병원 개설 등 중국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총 5개의 호재를 갖고 있는 피부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드렸고요. 투자로 좋은 성과 얻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쯤 피부 의료기기에 대한 시술도 한 번씩 받아보시면서 내년에는 더 이쁘고 잘생겨지고 멋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많이 받는데 가보면 젊은 남성부터 그다음에 엄마 아빠 뻘 되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시술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계좌도 업그레이드, 외모도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